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카카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 일봉 차트입니다. 일단은 오늘 6월 16일인데요. 현재 6월 16일 오후 1시 55분 정도입니다. 일단은 시장이 굉장히 좀 출렁였었죠. 전체적으로 뭐 일단 코스닥도 이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그쵸? 이 최근 3일이 굉장히 또 공포스러웠던, 그쵸,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좀 반등을 좀 해주는 바람에 그래도 일단 여러분들이 한시름 좀 마음을 놓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하게 지금 시장이 무조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관련해서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삼성전자 분석해드리면서 아무래도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이야기를 같이 드리는 게 좀 더 낫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제가 영상을 다음 영상으로 준비를 할 건데 그때 시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SK 그룹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여러분들 왜 SK 종목들 그룹주들이 올라갔는지는 다 알고 계시죠? SK 바이오팜 상장 관련해서, 그쵸? 그래서 지분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SK 계열주들이 굉장히 많이 또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보인지, 그쵸? SK 바이오랜드도 처음에는 이때 당시에도 그런 이슈들로 많이 올라갔었죠. 그리고 이렇게 윗꼬리가 나오는 단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래도 진도가 좀 빠르다 보니까 SK 바이오팜 쪽으로 조금 이렇게 관심이 기우는 것 같은데요. 우리 카카오도 여러분들 지금 아직 뭐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지금 반응이 없기는 한데 카카오도 우리가 집중해 볼 그런 이슈들이 또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내용들을 좀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카카오의 이제 자회사 중에 카카오 게임즈 있잖아요, 여러분들. 11일 날 이제 한국거래소에다가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한번 심사를 했다가 이제 진행이 되지 않고 이번에 다시 이제 어떤 심사 청구를 했는데 2년 전과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일단 몸값부터 틀려졌어요. 몸값부터 달라졌고 2018년도 당시에는 한 1조 원 정도, 그 정도 규모였는데 기업 가치가 현재는 한 2조 원 정도에 달할 거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 게임사 중에서는 뭐 NC소프트 있고 넷마블, 펄어비스 있잖아요. 그 다음 4위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정도 손가락 안에 드는 그 정도의 규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IPO를 위해서 2년 동안 좀 어떤 이렇게 근육을 좀 키우고 몸을 단련한 좀 그런 결과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아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검색을 따로 했는데 지난해 매출이 약 3,910억 원 정도고요. 영업이익이 한 350억 원 정도, 그 다음 당기순이익이 한 89억 원 정도를 좀 나타냈는데 올해 1분기에 매출액이 964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이 127억 원, 그 다음 당기순이익이 109억 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은 한 4천억 원 정도가 좀 넘어서지 않겠냐라고 좀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카카오 게임즈가 카카오 계열사 중에 1호 상장사로 채택이 됐다라는 게 좀 굉장히 고무적인데, 카카오 게임즈가 IPO를 철회하니까 이제 카카오 페이지가 먼저 상장할 것으로 좀 보는 시각이 좀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콘텐츠 사업의 이제 핵심 계열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거를 좀 앞세워서 카카오의 캐시카우로 좀 자리를 잡기도 했는데, 카카오의 캐시카우로는 이제 효자 기업 중에 우리 기존의 로엔 엔터테인먼트, 뭐 멜론, 그래서 지금 이제 카카오 M 맞죠? 그렇게 있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카카오 M도 굉장히 또 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데 아주 효자 기업이긴 하죠. 지난해 어쨌든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정도 늘어난 매출 한 2,571억 원 정도 올렸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이제 카카오 페이지에 대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31년 새에 한 뭐 3배 가까이 늘어난 뭐 306억 원 정도 기록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김범수 의장 아시죠, 여러분들?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게임잘알이라고 하잖아요. 게임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99년에 한 게임을 창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김 의장하고 함께 한 게임을 창업했던 멤버가 현재 카카오 게임즈 남궁훈 대표입니다. 남궁훈 대표 아시겠죠?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우량 기업에게 적용이 되는 패스트트랙 심사를 또 받고 있어요. 그래서 상장 예비 심사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르면 7월 중에 예비 심사를 통과하고 9월 중에 완료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밖에도 이제 카카오 M이나 카카오 뭐 모빌리티, 카카오 페이 같은 것들, 그런 기업들도 상장 가능성이 있는 계열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단순하게 그냥 언택트, 뭐 실적 기업 이런 단순 테마를 좀 떠나서 이제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K그룹주들이 SK바이오팜 상장 이슈로 엄청난 시세를 내주고 있는 것처럼 카카오도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어떤 이런 진도에 따라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고 모멘텀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업 가치가 일단 현재는 한 2조 원 정도로 상장하게 뭐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2조 원으로 상장이 되어도 게임즈 시총 4위 규모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또 카카오가 카카오 게임즈의 지분을 59%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 SK가 핫한 만큼 카카오 게임즈의 상장 이슈도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겁니다.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진도가 있을 때마다 추가적으로 제가 언급은 좀 해드리긴 할 건데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리가 시세를 한번 저는 원래 제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한 22만원 요런 라인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이런 라인까지 왔을 때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급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물론 많이 빠졌죠. 대형주가 5, 6% 빠진 거면 정말 많이 빠진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라인까지는 뭐 아직 한참 멀었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라인은 아직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라인이에요. 그래서 23만원, 뭐 24만원 이하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는 무조건 강력 추천 매수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근데 대신에 뭐 악재가 떠서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그 악재를 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뭐 시장에 의한 하락이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라인에서 단타로도 좀 접근을 해서 수익을 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카카오 단기 신호 발생, 그렇죠? 이렇게 추천을 제가 바로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목표가까지 찝어드리니까 타점 정확하죠? 축하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 한 번 더 언급을 한 게 뻔하고 기본적인 것부터 분석을 해놓으면 우리가 수익을 내기 쉽다라고 좀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내용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굉장히 많다라고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이런 상장 이슈로도 주목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일단 현금이 많은 기업이라는 거는 위기 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카카오가 어떤 당장의 위기가 올 만한 그런 내용들은 없죠. 리스크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당장 이렇게 회사가 휘청거릴 만큼의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기에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악재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당장 뭐 매수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긴 사실 좀 버겁습니다. 좀 버겁고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잖아요. 시장이 굉장히 좋게 잘 올라가고 있음에도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움직임을 가진 시장은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카오를 좀 잘 모니터 하시다가 한 25만원 부근, 25만원 초반이나 뭐 한 25만원 기준 잡고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천 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한번 목표를 좀 잡고 그 가격대 왔을 때는 우리가 접근을 해봐도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6월달 안에 어떤 그런 라인이 왔을 때는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좋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카카오로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잘 버티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쪽으로 자금이 좀 유동이 되면, 유동성을 좀 보이게 되면 지금은 뭐를 사야 되냐 이렇게 좀 딱 똑부러진 어떤 섹터가 없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빠졌다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수급조차도 지금 현재는 뭐 미국 선물 시장이 좀 그래도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코스닥 뭐 7% 코스피 뭐 한 4, 5%대 빠질 만한 그만큼 빠질 만큼의 악재는 딱히 없었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빠졌던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서 저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또 리스크가 분명히 또 있었죠. 확인 작업이 필요했는데 확인 작업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 1차적으로는 일단 25만원 라인만 좀 기억을 해보시면 추후에 좀 가격대가 내려왔을 때 우리가 좀 그런 모멘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브리핑 드렸던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도 접근을 해보기에 좋은 단가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천주 한번 또 같이 살펴봐야겠죠, 여러분들. 추천주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 물론 오늘 장이 뭐 좋아서 뭐 제가 딱히 뭐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언급을 좀 드렸죠. 엔지캠 생명과학 단기적인 바닥이 맞고 요런 라인이 지금 우리가 핵심적인 맥점이 맞았다. 그래서 우리가 자, 요렇게 놓고 봤을 때 저는 이제 제가 봤던 관점은
이 라인이었던 거죠. 딱 지금 이 저점이 왜 의미 있는 저점인지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넷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 가져가는 그런 그림이다 라고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언급을 좀 드렸었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제죠, 6월 15일 어제 엔지캠 생명과학 이렇게 언급을 드렸고, 이 라인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넥신이란 종목도, 자, 이건 제넥신이거든요. 그림이 다 비슷하긴 한데, 자, 제넥신입니다. 6월 15일 날 제넥신, 여기도 지금 현재의 바닥, 그리고 혹시나 여기가 바닥을 이거는 이제 장을 마감하고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매수를 못하는데 시가가 이렇게 뛰어버린다라고 했을 때 시가 아래에서 잡는 전략으로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타점까지 좀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정확하죠? 이런 그림이 딱 만들어졌죠? 제가 설명드렸던 그림하고 보세요. 이런 단가, 여기 지금 요 음봉 위에 요 라인이잖아요. 이렇게 딱 지금 정확하게 그림 그려드렸잖아요. 그쵸? 미리 이렇게 다 예고를 해드리고 요런 라인에서 잡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오늘 장이 좋아서 다 갔다 이것보다도 이런 위치, 포지션들을 정확하게 또 예측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같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제넥신도 오늘 저희 VIP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단타로 접근을 해서 수익을 또 다 보고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개장 전에 추천을 드린 단타 종목,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빠르게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서 수익을 챙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트레이딩 장세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렸고, 섹터 자체에도 어떤 수급의 동향 자체에도 뚜렷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망도 필요 없고요, 모멘텀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시장을 가장 중요시하면서 우리가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면서 수익을 챙겨야 된다라고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드렸어요. 그죠? 자, 그래서 KG 모빌리언스 초단타 개념으로 들어가서 시가 아래 잡아서 이렇게 좀 수익을 보자. 제넥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제넥신 여기 그래서 시가 아래 들어간 거잖아요. 이런 시가 아래 들어가서 이런 데서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봉 하나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시가 아래보다 더 빠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렇죠? 시가 밑에서 잡으니까 이점 고가까지만 하더라도 3%대고요. 그리고 여기 시가 아래에서 잡아서 고가까지 4%대니까 3, 4%대를 일단 먼저 하나 빠르게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KG 모빌리언스 돌아와서 보시면, 자, 시가 아래 자리 딱 잘 주죠. 시가 아래에서 사자마자 이렇게 바로 수익이 난다고요. 그럼 우리가 그냥 짧게, 지금 같은 장은 짧게니까 짧게 빠르게 회전율을 높이자라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만 해도 4%대잖아요. 그렇죠? 여기 4%대, 그 위에 고점까지 하더라도 5%대인데 저희는 저기까지 안 갔어요. 사자마자 바로 매도를 한 거죠. 바로 수익을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오후에 이렇게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죠. 이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무슨 올라가는 경우가 가끔이라는 게 아니라 못 팔고 떴다가 이렇게 뒤에 또 큰 수익을 보신 회원님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거는 저의 영역은 아니고 회원님들께서 대응하시다가 조금 오차가 생겨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거는 제 영역이 아닙니다.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좁은 폭 안에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매일매일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도록 회전율을 높여드리고 좋은 종목을 찝어드리는 거. 여러분들 매일 돈 벌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좀 행복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매일매일 수익 볼 수 있다라는 거 정말 행복한 일인 거고, 그래서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좀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타 접근만 하셔도 좋고, 스윙 위주다 하면 스윙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식으로 리딩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종목들이 대부분 주저앉았다가 다시 또 절반 가까이를 회복을 했는데, 여러분들 아직은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미리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은 어떤 하락폭에 대해서 일단은 급하게 뭔가 요동쳤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 봐요,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급하게 이렇게 올라갔으면 쉬었다가 좀 어떤 움직임을 보이든지, 혹은 급하게 또 올라갔으면 일단은 좀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한다든지. 자, 보세요. SK 바이오랜드. 자, 급하게 올라가서 쉬었다가 다른 움직임, 그 다음에 급하게 또 빠지고 나니까 자리 잡고 올라가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어떤 큰 움직임 뒤에는 그 다음에 어떤 쉬어간다든지 다른 또 조정이 나온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약간 오늘 더 빠지냐 안 빠지냐, 이게 지금 미국 선물에 따라서 어떻게 방향성을 좀 잡고 있는 듯한 그림인데, 그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우리 VIP 회원님들께 먼저 좀 언급을 해드려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제가 시장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잖아요. 많은 유튜브 분들이 제가 빠진다고 했죠, 하락한다고 했죠. 그걸 누가 예측 못해요. 하지만 하루 전날에, 우리 시장이 폭락하기 하루 전날에 진짜 실제로 우리가 다 매도를 하고 현금화 해놓고 그런 전략을 딱딱 타이밍 맞게 잘하는 게 중요하죠. 시장 빠지고 안 빠지고 중요한데,
아 이거 이번 달에 빠질 거야, 이번 달에 빠질 거야 해놓으면 이번 달 안에 조정이 나오면 뭐 그거 가지고 맞췄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저는 금요일날 빠지기 전에 미리 언급 드렸잖아요. 목요일날 현금화 최대한 했다고. 그쵸? 이 캡처 너무 많이 보여드려서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6월 11일 날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처럼 현금 확보를 적극적으로 한 적 없죠. 우리 VIP 회원님들께 6월 11일 날 다 현금화 시켜드렸거든요. 대부분의 종목들을. 보세요. 이런 날, 이날 제가 현금화를 시켜드렸다고요. 그 다음에 시장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코스닥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다고. 이날 제가 VIP 회원님들께 현금화를 강조를 하고 실제로 우리가 가진 종목들을 현금화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쵸? 이것도 다 정답이 있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 브리핑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우리 VIP 회원님들께 다 언급해드리고 브리핑 해드리는 상황이니까 앞으로도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상승 하락 급락을 보인 뒤에 이 정도 수치인데 이거 아직까지 안심해야 될 그런 수치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이 멘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외국인 수급 들어오니까 이제부터 시장이니 뭐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저는 아직은 안심해야 될 때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그런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앞으로 또 다른 어떤 그런 시세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또 새롭게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 지금 또 좋은 종목들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잡고 싶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얼른 보유 종목들을 좀 최대한 현금화 좀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또 좋은 종목들 밑에서 저가 매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매매하시면서 많이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한 번씩 주시면 지금 이제 새로운 기회 꼭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제가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